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스쿨 김정현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당신의 브랜드 홍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키맨을 잡아라 비언어적 관계 형성의 비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과 더불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사실은 누구나 개방적으로 먼저 들어주거나 호의적으로 받아주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에 있어서의 관계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나의 아이템과 열정,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목적이 우선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 형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고요? 첫 번째는요, 바로 왜 관계 형성인지, 관계 형성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관계 형성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 다른 게 아니라 하필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인가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관계 형성 중요하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먼저 이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웃는 얼굴이 푸근해 보이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아저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 지라드입니다. 이 조 지라드는요, 미국에서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서 판매, 특히나 자동차 판매로는 세계 기네스에 올라간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2년간 기네스에 올라간 판매의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조 지라드 아저씨입니다. 자, 자동차 판매를 얼마만큼 많이 했길래 특히나 12년 연속이나 기네스북에 올랐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아저씨가요, 12년 연속 세계 신기록에 올랐고 총 15년 동안 자동차 판매를 해왔는데요. 15년 동안 판매한 대수는 바로 무려 13,001대의 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3,000대 하면요, 사실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쪼개봤거든요. 15년 동안 13,000대 나누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1년 동안 무려 866대를 판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사님 866대도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365일을 52주 하고도 하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이 사람이 판매한 그 대수 자체가요, 무려 16.7대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이 보유한 기록 중에는요, 하루에 최대 7대까지 판매를 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 분이 바로 조 지라드 아저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주일에 17대가량을 판매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영업을 이렇게 하는데 12년 동안 세계 기록에 올랐는데 당연히 그 노하우가 있겠죠. 무엇일까 제가 한번 꼼꼼히 파헤쳐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단연 첫 번째로 꼽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객은 정당한 가격을 원합니다. 사실은 고객은요, 너무 저렴한 제품도 또는 너무 비싼 제품도 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원하는데요? 고객은요, 다만 그들이 구입할 때는요,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구입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점은 뭐냐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템 물론 중요하지만 요점은 내가 구입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한테 구입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 형성과 그리고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 조지라드 아저씨가 항상 세일즈 스킬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가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일즈 스킬 교육을 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0대 1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팔다리를 다 펼쳐서 알 수 있는 인맥이라면 인맥으로 총동원할 수 있는 그 숫자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숫자가 바로 250명. 그도 그런 것이요. 우리 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식대 다들 잡으시죠. 보통 얼마 잡으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으시고 아는 분들이 많으셔서 막 500, 600 잡으시겠죠. 대부분의 제 친구들 결혼하는 거 봤더니요.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시수를 기본적으로 잡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팔다리를 다 펼쳤을 때 알 수 있는 인맥들. 엄마의 엄마, 그리고 엄마의 뭐 사촌, 그리고 나의 친구, 뭐 친구의 와이프, 뭐 이렇게 해서 총 모이는 숫자가 250명. 그래서 250대 1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조지라드는 내가 한 사람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 극진히 대합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노하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관계 형성, 친밀감 형성,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에게 선택받아야지 하는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요,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요. 세일즈 성공 전략이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가거든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요. 세일즈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왜 하필 세일즈냐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템, 너무나도 자식 같은 잘 만들어진 아이템을 남들에게, 타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세일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세일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공급이 훨씬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 기억에는 프랜차이즈의 뭐 어떤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패밀리의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한 맛집, 심지어는 블로그,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음식점을 내지 않아도 그만큼 공급이 작고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는 전단만 돌리면 됐었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단만 돌려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수많은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공급이 훨씬 더 수요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일즈의 패러다임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나의 아이템을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아이템을 고객께 판매를 할 때는 판매 마무리, 계약의 성사 단계가 거의 전 단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품 추천, 니즈 파악, 그리고 친밀감 형성의 단계는 사실은 계약서에 도장 빵 찍는 것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그만큼 공급이 적었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친밀감 형성이나 관계 형성, 단골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고 인맥을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는 그렇지 않죠. 지금의 현재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삼각형이요, 역삼각형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친밀감 형성,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40% 이상의 모든 계약의 단계에서 처음 내가 아이템을 만들고 그 열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판매 마무리 계약 단계까지 전 과정을 보면 친밀감 형성의 단계가 40% 이상을 차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니즈 파악이라든지 상품 추천 그리고 판매 마무리 단계는요. 사실은 이제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관계 형성과 사람 간의 친밀감 형성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슨 관계 형성? 비법요? 바로 비언어적 관계 형성의 비법이었습니다. 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알버트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과연 사람과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밥 먹었어? 라든지 아니면 차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든지 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또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 자리 뭐든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어떤 대화가 일어날 때 과연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언어와 그리고 시각 그리고 청각 각각 이 세 가지가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에 대한 부분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7% 정도? 밥 먹었어? 라는 그 워드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 워드 자체는 7%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시각 55%, 청각은 38%, 이렇게 93%죠, 그죠? 93% 이상이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그 비중을 차지하더라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각적인 부분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차지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옷 잘 입어요? 아니요, 옷 잘 입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새라든지 용모, 자세, 이러한 것들, 태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를 차지하는 청각은요? 청각은요, 언어와는 달라요. 워드와는 다릅니다. 그럼 뭔가요? 바로 톤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어조라든지 표현력의 풍부함, 이런 청각적인 부분에서 무려 38%를 차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요. 언어적인 측면보다 비언어적인 측면이 무려 93%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관계 형성을 할 때 비언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말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자세, 태도, 표정, 웃는 얼굴인지 아닌지, 그리고 목소리는 부드러운지,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지 또박또박 말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요소이자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요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도 그런 것이요. 한번 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표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사람이 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왼쪽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밝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표정 중에서 어떠한 표정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왼쪽요? 오른쪽요? 네.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더 신뢰감이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물론 두 표정이 다 웃고 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왼쪽의 표정은 웃고는 있으나 뭔가 답답한 또는 웃고는 있으나 뭔가 숨기는 듯한 사실은 기분 좋게 웃는 것 같지 않은 약간은 인위적인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 오른쪽의 그림은 그렇지 않죠. 이 이미지는 눈이요, 활짝 웃고 있고 입꼬리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환하게 드러내서 사실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보이고 사실은 꾸밈없이 보이는 게 바로 이 표정입니다. 제가 비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각과 청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이유는 미세한 표정의 차이가 바로 호감의 차이로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관계 형성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당신의 자세부터 바꿔라 라는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지금 여러분들 자세 어떠신가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내가 거북목이 되어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강의를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한쪽에 이렇게 딱 기대서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허리를 이렇게 굽게 이렇게 해서 좀 보진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다리를 나도 모르게 다리를 덜덜덜 떨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시고 내 표정에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한껏 웃는다라고 웃었는데 상대방은 되게 굉장히 어색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한껏 웃고 있지만 거울 속에 나는 어때요? 비대칭으로 웃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신 거울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한번 보십시오. 어깨부터 쫙 펴시고요. 내 자세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상대방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나 혼자 해왔던 그런 자세와 표정, 말투, 어조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한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들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노력하냐? 자세, 말투, 표정, 그리고 웃고 있을 때 그 비대칭이 아닌 대칭적인 환한 개방적인 그 얼굴요. 그리고 혹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라면 개방적인 그러한 표정, 그러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한 신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세와 표정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또한 더불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서 성격이 바뀌어서 나아가서는 운명까지도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즉슨 뭐냐면 아주 작지만 내가 하는 행동과 표정, 어투, 어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지만 나중에는 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단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들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그러한 호감형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자세를 바꿔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이제 자세가 다 바뀌어졌어요. 나는 이제 어깨도 펴고요.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웃지도 않고요. 정말 개방적인 그러한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신뢰감이 넘쳐 흐릅니다. 근데 다만 상대방이요. 나를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나는 개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은 상대방은 폐쇄적인 자세로 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내 표정뿐만 아니라 나의 비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비언어적인 것까지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상대의 자세부터 바꾸어 주라라는 것인데요.
그럼 뭘로 어떻게 바꿔줘요,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라. 거울 뉴런을 이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은요, 누구나 다 거울 세포라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상대방을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더라 라는 것인데요. 아주 쉬운 예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제가 한 번은 영화관을 갔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제가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보러 갔는데 앞불싸. 저는 항상 휴대폰을 매번 끄지만 그날따라 휴대폰을 끄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드륵드륵드륵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나 지금 영화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이요. 친구가 어떻게 전화를 받는 줄 아세요? 그래? 아니요. 그렇게 전화 받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조금 이따 전화해.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 나는 영화관에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요? 영화관에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요? 바로 거울 뉴런. 누구나 다 상대방을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 엄마와 아빠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감자형 얼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고구마형 얼굴입니다. 근데 두 분이서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나 닮을 수 없어요. 지금 30년 이상을 두 분이서 같이 사셨잖아요. 이거는 엄청 많이 닮았어요. 그게 바로요. 부부는 오래 살면 엄마와 아빠가 습성, 습관, 성격뿐만 아니라 얼굴형까지도 닮아간다라는 것들 또한 바로 거울 뉴런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떤가요? 애가 하나 빽 울어요. 막 울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은요. 잘 놀다가도 같이 막 울어요. 그래서 거기 막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죠. 엄마들이 그 커피 마시면서도 막 뛰쳐나와가지고 전부 우리 애들 안기 바쁩니다. 그렇죠. 아이가 한 명이 울면요. 동일하게 따라하려는 그러한 어떤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들 울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각자가 다른 친구들이 만났지만 매년 이렇게 맨날 똑같이 동고동락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비슷비슷하게 닮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울 뉴런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용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자세, 표정, 톤을 내가 먼저 따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미러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미러링을 연습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어머니한테부터 미러링 한번 해보십시오. 미러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눈치채지 못하게,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상대방이 팔짱을 껴요. 그러면 눈치채지 못하게 어렴풋이 나도 팔짱을 한번 껴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리를 꼬웁니다. 그러면 눈치채지 못하게 한 1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도 다리를 한번 꽈봅니다. 그게 미러링이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원초적인 기법입니다. 상대방과 동일한 표정을 짓고 동일한 말투를 쓰고 동일한 자세를 잡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상대방은 이 사람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랑 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더 친밀감을 빨리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한테부터 연습해봅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 가져다 놓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좀 짰나? 이상하네. 맛이 좀 짜나? 이러죠. 그러면 같이 해봅니다. 오늘 이상하네. 맛이 좀 짜나? 내 입맛이 짜나? 이렇게 같이 표정을 짓고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요. 진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몇 번을 그렇게 따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을 놓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내가 그 상대방의 자세를
바꿔주셔야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뭐냐면요. 고개는 끄덕끄덕, 눈썹은 위로.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눈썹은 끄덕끄덕, 고개는 위로. 그것이 뭐냐면요. 자, 일단 우리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내내 내가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상대방은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방도 희한하게 끄덕이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로젓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no의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라 yes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때요. 굳이 동의를 얻고 굳이 목적이 있지 않은 대화일지언정 고개를 끄덕이는 연습,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맞추면서 같이 끄덕이면서 동조를 구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yes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어떻게? 눈썹은 위로. 자, 눈썹을 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썹을 왜 위로 하냐면요, 여러분들. 눈썹을 아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눈썹을 아래로 한번 해봅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되나요? 눈썹을 아래로 하면요, 목소리는 밑으로 쫙 깔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눈썹을 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밝고 경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이템과 열정과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권위적으로, 그죠? 목소리를 쫙 깔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라도 눈썹을 위로 하고 목소리 톤을 위로 하면요,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미러링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세부터 바꿔라. 내 자세와 표정과 용모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까지 바뀐다? 생각, 습관, 행동, 성격, 결국에는 운명까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자세를 바꿔주라. 그런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내가 상대방을 따라해라. 왜? 그래야 친밀감을 느껴지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고개는 끄덕끄덕, 눈썹은 위로. 그래야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더 개방적으로 마음이 확 열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비언어적인 형성, 관계의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키맨을 잡아라, 언어적 관계 형성의 비법.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오늘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잡고 관계를 형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장사스쿨의 김정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